저는 MZ세대 가장 끝물이라서 개그 콘서트 세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마다 아주 신나는 개그 콘서트 음악이 이렇게 울릴 때마다 저는 너무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모든 것이 다 우울해지고 의욕이 막 상실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일요일에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내일 출근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러 오셨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월요일을 맞이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할 강의의 주제는 바로 퇴사 준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 바로 퇴사입니다. 그래서 퇴사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요즘 유행하는 퇴사 기념 영상, 일명 퇴사 짤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요즘 퇴사하는 분들이 꼭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당당하게 회사 단톡방에 이 영상을 올리고 멋지게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내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 인생의 플랜 B, 다른 대안을 준비한 자의 여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도 퇴사할 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꼭 해봤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박차고 나왔는데요. 남편도 저와 같은 S전자 연구소 같은 팀에 근무하고 있었고 한 명이라도 먼저 이곳을 뛰쳐나가서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퇴사를 먼저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회사 밖이 이렇게 지옥인 줄은 몰랐었고 밟고 밟히는 그 정글 같은 직장 생활을 탈출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직장 다닐 때 저의 명함은 말 그대로 어깨뽕이었고요. 외부에서 S전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즐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회사 생활에서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늘상 가슴 한켠에 이 퇴사라는 단어를 품고 직장 생활을 했겠죠. 자, 여자로서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은 어떨까요? 엄청난 금수저 집안의 엘리트 코스를 잘 밟아온 사람이 아니면 저 같은 일반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이만까지는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는 일에 치여서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또 결혼 후에는 육아휴직을 또 반복하면서 중요한 업무에서 자꾸 빠지게 됩니다. 고가평가도 그러면 자꾸 또 항상 밀려나게 되겠죠. 또 만약에 아이가 아프면 어떤가요?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반차를 쓰고 진짜 죄인처럼 막 빠져나가는 여자 선배들을 보면서 저는 늘 직장 생활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름과 커리어는 버린 채 그냥 결국 누구의 엄마로 돌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남자분들을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회의도 꼭 주말에 잡아서 출근하게 하고요. 요즘은 그래도 스마트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뭐 8호제, 96제, 자유출근제 등의 근무 형태가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도통 집에 가질 않아요. 저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 할 이유가 더 없었고 당연하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는 가뿐하게 해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칼퇴근을 한번 하려면 온갖 변명을 다 쏟아내야 했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저는 첫 직장 생활을 생각해보면 아침 6시 반에 첫 통근버스를 타서 밤 10시 20분 마지막 퇴근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바로 쓰러져 자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또 요구하는 것은 엄청 많잖아요. 계속해서 어학 자격증 등급도 또 올려야 되고요. 또 특허도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가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임원 어떨까요? 근데 말 그대로 임시 직원의 줄임말입니다. 임원으로 승진하는 순간 바로 계약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 회사가 요구하는 성과나 업적을 이뤄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내쳐지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임원이 계셨는데 20년 넘게 결혼도 미뤄가면서 회사에 온몸 바쳐서 임원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이 3년 만에 퇴직 처리가 되는 걸 보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퇴사의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내 인원은 한 3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50대인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게 현실이었고 여자로서의 직장 생활의 수명은 훨씬 더 짧은 게 현실이죠. 요즘은 100세에서 120세 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가 그럼 남은 이 반평생이 넘는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사람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평생 배운 거는 잘 고용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배워왔죠. 좋은 곳에 취업하는 방법, 취업 스터디 모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에 고용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또 칭찬도 받아왔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그걸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발췌해왔습니다. 자,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주 69시간을 시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를 다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직장인들이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과는 당연하게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근로시간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근태 기록을 못하게 해서라도 10명 중 6명은 이미 초과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연차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마음껏 쓸 수 있습니까? 네, 절대 없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하는 동안 신혼여행 갈 때랑 퇴사할 때 빼고는 연차를 1년에 한 번 쓸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었고요. 대부분은 거의 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직장 내부는 이런데요. 우리 직장 바깥의 현실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학가로 되돌아가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부담에 주거비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데요. 같은 서울이어도 대학가와 직장가의 주거비용 차이가 크죠. 지난해부터 직장인들이 대학가 원룸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올해 개강 시즌에는 원룸 매물이 더 귀해져서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안 오른 게 없는데 특히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이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퇴근 이후 술 한 잔도 부담스럽게 됐다며 많은 직장인이 한숨을 쉬기도 했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1년 전보다 5.7% 올랐는데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겁니다. 네, 반도체 한파는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에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도 못 미쳤는데요.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의 많은 것들이 자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이런 지적 노동 자동화는 AI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잘 보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벌써 작년 대비 95%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삼성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가는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월급은 어때요? 정말 쥐꼬리만큼 올라서 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서 외식 한 번을 마음 편하게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소주값도 또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흠뻑 취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AI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일이 반도체 쪽 일이었는데요. 이런 일들은 AI로 가장 대체되기 쉬운 일이 되고 있어서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찔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겪는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또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 다니면 화려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제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는 형태는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이거는 모두 똑같고요. 우리는 결국 누군가에게 고용당하는 삶,
즉 직장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주도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퇴사 이후의 플랜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퇴사 이후의 플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직 후의 삶이 내가 어떻게 꿈꾸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현실된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네. 저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치킨집 사장님을 꿈꾸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받아서 치킨집 사장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는 치킨집도 이제는 옛말인 게 원자재 값이나 기름값이 몇백 프로 이상 넘게 인상이 돼서 이제는 이거마저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퇴직금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사 전에 적극적으로 퇴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직장 생활 할 때만큼 열심히 내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전후로 나의 퇴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자본금을 만들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모아둔 돈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더니 저는 돈은 얻긴 했지만 결국에는 말초신경 장애라는 건강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한 달 동안 도서관에 다니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소득, 그리고 건물 월세 소득, 무인 매장 소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또 어떠세요? 자, 보기만 해도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죠? 네, 정말 엄청난 투자금들이 필요하고요. 또 리스크도 큰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불안감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 이렇게 돈을 모아놨다가 또 큰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야 할까? 이렇게 답이 없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장표 한 장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0%, 1000% 와 닿으실 거예요. 회사를 나오는 순간 말 그대로 전쟁터,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됩니다. 어떠신가요? 회사 나오고 싶으신가요? 네, 이제는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초록창에 회사 다니시면서 근무 시간에 이걸 많이 검색한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직장인 신용대출입니다. 네, 발목을 묶어놓는 이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월급의 노예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순간 나의 신용도는 하락하고요. 또 바로 마이너스 통장 빚을 일시불로 바로 갚아야 하거든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도 함부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직장인들의 로망인 사장님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자, 또 바로 대출입니다. 네, 누구나 퇴사 이후에 나의 멋진 삶을 꿈꾸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의 현실은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지옥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모여 계시는 카페에서 이제 퍼온 글인데요. 누군가가 투자금 회수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다수의 자영업을 해봤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요즘 사업은 망하려고 있는 거죠. 요즘은 투자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권리금까지 조금 낮춰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1년째 안 팔리고 계속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글도 보이고요. 요즘 투자금 회수가 안 됩니다. 이런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새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런 글들을 보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혹시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은 나의 이런 열정과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바로 요즘 현실이고 요즘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꾸 우울한 얘기만 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도 직장에만 이렇게 안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직장 생활을 오래도록 또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내 의지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50대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직장 생활이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퇴사 후에도 쫓기지 않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퇴사 준비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년간 몸소 경험하면서 느꼈고 100% 공감하는 원칙들입니다. 네, 첫 번째, 반드시 성장성이 있는 일을 준비하라입니다. 나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하는 일이 곧 자기 개발과 동시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내 인생의 플랜 B가 되어줄 아이템입니다. 네, 두 번째, 그렇게 성장성이 있는 플랜 B를 찾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시고 공부하고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최소한 1개월, 그리고 집중해서 3개월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 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시는 거 말고요. 아니면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말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그 플랜 B라는 아이템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자문을 얻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동네에서 작은 카페 하나를 차리더라도 잘 되는 카페 찾아다니면서 맛도 보고 또 사장님께 자문도 얻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두 번째 삶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 말고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플랜 B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아이템으로 퇴사 전에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 당장 수입이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사 이후에 플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주 성급하게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치킨집을 내고 편의점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주는 힘은 월급 봉투 1000개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퇴사 전에 반드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제가 드리는 가이드고요. 저는 이렇게 안정적인 시스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플랜 B에 대한 방법으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점포가 없고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서 그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아주 합리적이죠. 불합리한 광고 마케팅 비용을 빼고 이런 부분을 아이템의 연구 개발비로 더 투자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킨케어, 웰니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뉴스킨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부문 베스트셀러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경제 4분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소득의 형태는 내가 일을 해야지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의 95%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4분면 중 좌측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되신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저는 재정적인 자유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분면 중 오른쪽에 위치한 사업가나 투자가의 영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소유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권리소득을 벌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 책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소유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권리소득, 즉 내가 매달 30일을 꼬박 일을 해서 버는 100만 원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100만 원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돈의 크기보다 다른 형태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이걸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네, 첫 번째,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대기업 회사의 오너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돈이 이미 많아요. 이미 많아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그냥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만들어진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에 편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생각해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세 번째이겠죠. 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도 이 세 번째 방법인 시스템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권리소득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주가 되거나 또는 저작권료나 인세료를 받거나 또는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제 베스트셀러의 책에서 가이드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꼭 알아보셔야겠죠. 네, 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되는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장도 필요 없고요. 재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판매를 하는 회사와 구매를 원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즉 플랫폼 역할만 하면 그 회원이 내 자산으로 쌓이게 되고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수년 전부터 테슬라 같은 전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도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장에서 차를 사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시대거든요. 이렇게 리스크 없이 내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는 일, 즉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뉴스킨 비즈니스가 맞나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뉴스킨 파마넥스의 제품이 대한민국 체중 조절과 웰빙 브랜드 분야에서 1위의 역사를 써냈습니다. 근데요, 이 회사는 반짝하고 없어지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올해로 창립 40주년이나 된 역사가 엄청난 회사고요. 누군가는 뉴스킨 옛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현대나 삼성을 보고 옛날 회사라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회사의 재정이 탄탄한지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에서 100만장자 최다 배출 기업으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뉴스킨이라면 어떠신가요? 정말 대단한 회사죠. 저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요. 다 나열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아이템 수상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품들 10,000개 이상을 놓고 스마트 클렌징 뷰티 디바이스에서 최초로 IoT 기술까지 접목한 우수한 제품으로 루미스파가 또 수상했고요. 또 미국의 글로벌 멀티 플랫폼 브랜드 이뉴스에서 루미스파 IO가 또 베스트 제품으로 선정되었고 이런 엄청난 제품들이 다 저희의 비즈니스 아이템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제가 직장인의 삶에서 또는 자영업만 계속하고 있었다면 과연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뉴스킨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또 전 세계 54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우리 동네에서 동네 장사만 할 게 아니라 또는 평생 직장 생활만 할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 세계의 회원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호주, 캐나다, 베트남, 홍콩 등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글로벌 회원들로 저의 글로벌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져 있고 또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템들이 진짜인지 확실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 나니까 다른 건 절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 피부가 이렇게 뉴스킨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나서 완전 한 달 만에 깐달걀 피부 같은 걸 바뀌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아이템이라는 걸 판단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재구매 아이템의 힘이 되겠죠. 저는 이제 뉴스킨 말고 다른 화장품은 전혀 쓸 수가 없고요. 혹여라도 바르게 되더라도 정말 피부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 때문에 정말 찐 뉴스킨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부는 좋아진 것도 당연하고요. 또 말초 신경 장애까지 있던 제가
뉴스킨 파마넥스 제품들로 인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40대 아줌마 아저씨가 지금은 함께 브런치를 즐기고 또 갑자기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템들로 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시스템 소득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철저하게 이 안에서 한번 배워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배워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시스템들은 이미 다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고용되는 삶을 산다면 이 일과 삶의 밸런스는 평생 없어요. 평생 고용당하기 싫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최선을 다해서 플랜 B,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지금 나를 초대해준 분께 어떻게 하면 고정적인 현금 흐름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퇴사 전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추천해 주시는 10개 정도의 강의는 꼭 들어보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집중하셔서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확신이 생기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성장과 함께 성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잘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하셔서 네트워크 마케팅인 뉴스킨을 도구로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꿈과 목표가 있을 때 살아가는 의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시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